자, 제보 사건입니다.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인데 3년 동안 살면서 이런 황당하고 기막힌 일은 처음 겪는다. 연락을 주셨네요. 네, 이 제보자가 40대 남성인데요.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. 이 하루는 지난해 10월 2일이었습니다. 이때 인터넷 통해서 생수 2리터짜리 6개 묶음, 이걸 총 2묶음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10월 3일에 생수가 도착을 했는데 이 생수 도착했을 때는 이 사연자는 외부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배달기사가 그 문 앞에 배달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에 잘 도착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바로 집에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. 당시에 제보자가 공사 관련 일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던 중이어서 그렇게 생수만 집 앞에 둔 채로 10월 중순쯤에야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문 앞에 있어야 할 그 2묶음 중에 한 묶음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. 이 생수 6개짜리 한 묶음은요. 5,990원 어치였다고 합니다. 아유, 요즘 세상에 뭐 CCTV 보면 다 나오는데 뭘 고민하세요? 그렇습니다. 이 24시간 잠자지 않고 근무하는 CCTV를 호출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분이 오피스텔 그 관리실에 가서 그 관리인에게 CCTV를 좀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마 이제 직접 보여주지는 못한다. 그런데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그 답변이 왔습니다. 그래서 이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바로 이 물통을, 이 생수통을 가져간 사람은 제보자 옆집인 바로 어떤 여성분이 새벽에 그걸 들고 들어갔더라라고 어허. 하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생수를 가져간 그 도둑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옆집 사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하고는 뭐 그동안에 같이 옆집은 살아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던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. 자, 저걸 본 이상 다음날 옆집 똑똑똑똑 했겠죠. 가져간 생수 돌려주세요 했는데 이런 반응을 들었습니다.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똑똑하고 나와서 얘 누구세요? 아, 옆집인데 물이 없어져가지고 밑에 CCTV 확인하니까 이 집에다 갖고 갔는데 혹시 확인 좀 되냐. 무조건 천연덕스럽게 이 편으로 자기는 아니다. 나는 물을 먹지 않는다. 나는 가져가지 않았다. 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약간 좀 제가 말문이 안 이어졌습니다. 그냥 그렇게 말을 더 섞으면 안 되겠다. 나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. 그러게요.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양액한 것처럼 그렇게 뚝뚝 두들기면서 무뚝뚝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정말 좋게 혹시 착각하셔서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 그랬대요. 그랬더니 나는 생수 안 먹는데 하면서 혹시 서울 사는 언니가 가져갔나? 아, 물 12리터로 무슨 서울에 사는 언니가 부산까지 와서 들고 갑니까? 너무 황당하잖아요. 이게 생수 한 병도 아니고.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1시간 뒤에 외출하니까 혹시 착각하셨으면 진짜 착각하셨으면 가져다 주세요 하고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이 제보자분도 관리인한테 다시 확인을 했대요. 그렇죠. 맞대요. 그리고 생수 안 갖다 놨대요. 끝까지. 신고해야죠. 예, 뭐 자꾸 얘기했는데도 결국 처음에는 착각 생각했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 자,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며칠 뒤에 경찰에 연락이 왔는데 예. 이 여성 무려 3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출석 요구 3회에 불응해서 결국은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한 3차례, 4차례 그 정도 강제 이미 이 동행 이미 출석 요구했는데 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처분을 합니다. 그런 절차를 거쳤던 것 같고요. 경찰이 이제 여성한테 혐의 인정하냐 하니까 인정한다라고 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이 제보자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. 역시 이제 공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고분고분해지죠. 사과하겠다는 겁니다. 물 안 먹겠다는 사람이, 안 먹는다는 사람이. 자, 그런데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그 옆집 여성 진짜 오늘 문자를 보냈다고요? 근데 오늘 문자가요. 새벽 3시 40분에 문자를 보냈답니다. 새벽 40분에 계좌 번호랑 연락처랑 다 알려주면 내가 뭐 적은 금액이지만 이틀 내에 입금 드리겠습니다. 진짜 오전 3시 40분. 근데요. 새벽. 그래요. 이것보다 굳이 적은 금액이지만 5,600원인가요? 그걸 또 이틀 내에? 뭔가 좀 그래요. 근데 이게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온갖 정말 난리를 다 치른 다음에 게다가 새벽 3시 40분에 이렇게 문자를 띡 보내면 이게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. 그래서 오전에 기다렸다가 아침 8시가 넘어서
새벽에 문자 한 통 보내서 이러는 게 이게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. 당연하죠. 나 좋은 마음 다 사라지려고 한다. 게다가 당신 때문에 뭐 경찰분들이 지금 3번씩이나 소환하고 이거 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. 이거 아니죠. 만약에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게 행정력 낭비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 얘기를 했더니 다시 답장이 왔는데 어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. 무릎이라도 꿇어야 된다는 얘기냐.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 밖에 그렇게 놔둔 게 잘못 아니냐라고 나왔답니다. 아, 그러게 왜 밖에다가 생수를 놔둬가지고 내가 가져갈 마음이 들게 그렇게 해놨어? 뭐 이런 건데. 아, 야, 참. 자, 이게 새벽 3시 40분에 문자가 띵동 와가지고 딱 봤더니 당연히 사과 문자를 그 시간에 보낸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였으면 막 봐주려고 그랬는데 저런 걸 보냈다는 겁니다. 제보자분 심정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근데 본인은 제가 그리고 문자뛰기 이렇게라고 하셨는데 또 문자뛰기라는 그 단어에 또 화가 났나 봐요.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나요? 아, 네,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문장을 잘못 썼나? 단어 선택을 잘못했나? 이런 생각도 들고 보면 벌써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아니 뭐 이건 뭐 그냥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. 이 사례를 제가 보면서 사건 반장에 등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 저분 같은 경우 소탐 대실이죠. 6천 원도 안 되는 물을 훔쳤다가 작은 일을 키워가지고 드디어 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 사반에 이제 등극까지 한 상황인데 일단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되고요.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확실하게 사과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자기가 자존심이 있다고 왜 거기다 오래 물을 갖다 놔서 나로 하여금 훔쳐가게끔 그 마음을 동하게 했느냐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? 그건 다른 사람 원망할 게 없습니다.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이 도리입니까? 정말 참다 문자를 보내셨잖아요. 자, 그런데 또 피드백이 왔다는 겁니다. 계속 들어보시죠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체크포인트. 죄송합니다. 저도 흥분했어요. 예. 협박죄. 문자가 또 왔다는 거예요. 들어보세요. 예. 들어보시라니까. 제가 마지막 문자 보내고 답장 안 합니다. 수고하세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4장, 5장, 6장, 7장을 보내오더라고요. 근데 협박한 적 없으시잖아요. 근데 솔직히 어이없죠. 아무리 뭐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사과의 부끄러움 때문에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다는 게 진짜 그게 어이없는 거죠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. 그냥. 자, 이번 법률을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. 협박죄라는 거는 해악을 고지해서 이 공포심을 야기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지금 남성이 지금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제보자가 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그저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오히려 저게 협박 같아요. 제가 진짜?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고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런 부분 범죄가 아닌데도 무고가 되거나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아주 좀 상황이 정말 작은 일인데 너무 크게 벌어지고요. 이게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지금 협박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와. 제보자 이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뭐 제가 법대로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아마 제보자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반대로 여성한테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. 야, 이거 공사 커지네 이거.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? 네, 윤희선님, 한국에선 택배 절대 분실 안 된다더니 이제 그건 또 아닌가 봐요 하셨고요. 욕구바라님, 문제 크게 만드는 타입이네 하셨습니다. 또 사브로소님, 자존심 있는데 창피한 건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. 그냥 죄송합니다 좀 하세요 하셨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